이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귀밑각도 거의 없죠. 그다음에 여기도 볼록하게 침샘도 막 튀어나와 있고 막 요런 데도 좀 늘어져 보이고 여기도 좀 패여 보이고요. 반대쪽에서 보면 여기도 귀밑각이 훅 패여 보이고 여기도 꺼져 보이고 여긴 동그랗게 뭉쳐 보이고 여기는 뭐 그럭저럭 괜찮듯이도 보이고요. 지금 보면 이 환자분 여기 신경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보면은 여기도 막 큰 덩어리로 된 플레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큰 플레이트가 박혀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다 비어 있고 이 안에 신경이 다 노출돼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 이쪽은 볼록하고요. 이쪽은 이렇게 훅 꺼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분은 수술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양악 수술하고 턱끝 수술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뭐 핀 박은 데서 염증이 나서 염증 난 거 제거하고 핀을 박았는데 또 뭐 염증이 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쪽에 신경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여기다가 이렇게 큰 플레이트를 박아서 이 뼈를 겨우겨우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뭐 의사가 이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환자가 이렇게 되길 바랬겠어요? 우리가 뇌뼈로 뭐 양악을 하든 턱끝 전진을 하면은 뭐 염증이 없고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양악하고 이렇게 염증 나서 고생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턱끝 전진하고서 또는 턱의 끝에 보형물 놓고서 뼈 녹아가지고 막 여기 막 이렇게 쭉 패여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수술을 저한테 오시면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겠다. 이 친구 뭐라도 도와줘야지. 젊고 예쁜데 이러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저도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살얼음판이에요. 왜냐면 여기 신경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이쪽도 보면은 신경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여기 금속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안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이 안의 상태를.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1차적으로 요 금속을 다 뺐어요. 금속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CT를 다시 찍고 수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연달아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2,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빼고 2, 3일 있다가 재건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분이 이런 수술은 저 역시도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 고생한 것도 알겠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모양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면 되게 보람되거든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굉장히 보람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훅 꺼져 있는, 지금 이렇게 꺼져 있는 모습을 뭐, 요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수술하고 근데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됐나?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이라 아직 붓기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턱선도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만들고 보면 이게 경과 올 때마다 제가 궁금하고 보고 싶고 보면은 반갑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패여 있고 막 침샘 보이고 막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턱선도 생기고 또 그럭저럭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은, 지금 뭐 아직 많이 부어 있는 상태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서는 굉장히 보람돼요. 뭐 누가 뭐 어쩌네 저쩌네 뭐 보형물을 뭐 어쩌네 뭐 얼굴에 공구리를 쳤네 뭐 누가 어쩌고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 환자도 좋아하지만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근데 이게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신경 끊어 먹을까봐 엄청 불안해요. 그러니까 살얼음 걷는 느낌이에요. 진짜 막 불안해요.
괜히 내가 이거 욕심부려서 뭐 해주려고 했다가 환자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술할 때는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수술 끝나고 나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이런 건 그만하고 싶다.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막 조심스럽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띄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형물이 여기는 없죠. 왜냐면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 지나가는 거를 살로 덮어 놓은 채로 있어야지 저걸 보형물로 덮어버리면 이 신경이 또 영향받을까봐 또 이 신경을 덮지를 못해요, 여기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막 여기가 없잖아요, 여기가. 요만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플레이트를 빼고 보니까 여기도 신경이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신경이 이렇게 눈에 딱, 나 신경! 이러면서 딱 이렇게 보이면 다행인데, 그 전에 수술했던 흉살이랑 덮여 있으면 이게 신경인지 흉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도 이제 뭐 작업을 하고 막 하게 돼요. 굉장히 고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요, 2020년에 3월에 저한테 왔던 환자예요. 사실은 더 정확히는 2019년도 11월쯤에 저한테 왔던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분이 와서 자기는 여기 이렇게 볼록한 게 싫다. 음? 매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러려면은 여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를 깎을 게 아니라 여기를 조금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 되지. 안 그러면 신경 잘리고 말썽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양악하고 여기 뼈 없고, 아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신경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요. 간당간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잘라주고 이러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라고 말을 했던 그런 환자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턱을 이때만 해도 그럭저럭 그냥 봐줄만 했거든요.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아쉬운 부분, 뭐 이런 부분 비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메꿔주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작아지고 싶지, 이거 메꿔서 커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터넷 뒤져보고 하다 보면 여기를 이렇게 더 자르면 된다. 그러면 매끈해진다. 이제 이런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여기도 이거에 맞춰서 여기 싹 이렇게 자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른다고 내려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올해 6월에 이분이 또 오셨어요. 제가 하지 말랬는데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오신 거예요. 턱을 더 줄여 오셨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서 어떡하겠어요? 살이 처지면 거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르고 늘어지면 거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뭘 붙여서 넣으면 뭔가 커지니까 싫어. 나 얼굴 더 작아지고 싶어. 더 자르고 혹시라도 처지면 거상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거상까지 하고 오신 모습이에요.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피부명으로 보면, 자,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안 쳐져 보이죠? 여기가. 이거는 턱뼈를 여기를 왕창 자르고 여기가 더 늘어지니까 거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상을 하면 여기 꺼진 게 더 보여요. 잘 보시면. 여기가 더 패여 보이죠? 거상하면. 이게 2020년도에 오셨던 거니까 2년 동안 윤곽 수술 다시 하고 거상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비율도 깨져 있고 여기도 패여 있고 여기도 완전히 뭐 늘어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턱은 너무 짧아져 있고 옆에서 보면은 밑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워낙에 이렇게 되면 이중턱이 생겨야 되는데 거상에서 턱선은 괜찮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상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기 귓볼 모양 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던 귓볼이 거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칼귀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더 패이고 귓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칼귀 변형이 생겨요. 이렇게. 이게 수술 전, 이게 수술 후. 이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줘야 되고, 그런데 그랬을 때 여기가 꺼진 게 더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 저 보형물 넣기 싫어요. 그냥 좀 더 자르고 처지면 거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없는 부위가 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재건을 생각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하세요. 안에서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상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40대, 50대 되신 분들 윤곽 수술하는 경우 있거든요. 저희 누님도 그랬고 항상 얘기해요. 수술하고 나면은 지금보다 더 처져서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처진 정도가 뭐 본인이 괜찮은데요? 하면 거상 안 해도 돼요. 근데 아 그러네요. 조금 더 처져 보이네요. 그러면 그때 거상하면 돼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이거는 뼈를 더 잘라놓고 처지면 거상하면 돼요가 안 돼요. 왜? 이미 없잖아요, 여기가. 이미 이게 없기 때문에 거상을 하고 나면은 이게 더 패여 보여요. 2019년에 왔을 때도 제가 말렸고 2020년에 왔을 때도 말렸는데 결국은 본인 생각대로 자르고 거상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여기 신경이 다 노출됐어요. 여기 보시면 반대쪽도 여기 신경이 다 노출됐어요. 그리고 여기엔 이렇게 뼈 조각이 떠다녀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뼈 조각이 떠다녀요. 이거 수술할 때 되게 살 떨려요, 여러분. 신경이 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입술 살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업을 여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밑에서. 그러면 이걸 다 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신경을 안 다치고 박리하려고 용을 써야 돼요. 근데 신경이 살하고 떡이 돼서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부터 신경이고 어디가 흉살인지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살 떨리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도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요. 근데 이런 수술은 보람되지 않아요. 2019년, 2020년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은 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안타까워서 해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막 보람된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환자분도 신경 다 드러난 거 이거 다 제끼고 뼈 조각 제거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요. 신경이 이 주변 살에서 피를 좀 먹고 살게. 혹시라도 이걸로 다 닫아놔서 신경이 숨 막혀서 죽을까봐. 일부러 이렇게 띄워 놓거든요. 여기도 일부러 이렇게 띄워 놓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보람찬 느낌도 별로 없고 약간 좀 우울한 느낌도 들고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보람차기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이번 주에.